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절반 지나고 있습니다. 3부 초선 열전으로 시작할 텐데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정치 역량은 이 다선 의원들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대표적인 초선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허은하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시작을 좀 근사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벅벅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유튜브로도 많이 듣고 계신데요. 황보선 씨는 황보 씨입니까? 황 씨입니까? 이런 질문 오셨습니다. 네, 황보선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수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김우성 PD입니다. 황 씨시고요. 황보 씨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자,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얘기를 좀 계속해야 될 텐데, 자, 필리버스터와 또 입법 처리, 이 지금 두 가지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강행되고 있는 국회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어제 이 야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께서 하신 발언이 일파만파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두 초선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이야기는 먼저 장경태 의원님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좀 뭐랄까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계속 이 무제한으로 시간 끌기를 저희가 바라보고 방치할 수는 없어서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금 1,000명에 육박하다가 지금 좀 잠시 좀 더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방역 체계가 무너질 정도의 위기 상황이긴 합니다.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도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이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사실 계속 이 소위 기록갱신형 기네스북은 뭐 1인 시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소중한 본회의장에서 다른 민생입법들, 예를 들면 택배법 같은 경우도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네. 민생입법들을 방치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정말 이 막말도 많지 않습니까? 뭐 이철규 의원님이 아녀자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나라, 네. 혹은 뭐 김웅 의원님이 스트레스 받아서 성범죄하는, 마치 우리가 뭐 잠재적인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의원님의 반말이라든지 뭐 대통령께서 엿 먹으라는 것이냐, 이런 저희가 천준호 의원님이나 고민정 의원님이 항의도 하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는 미국의 필리버스터의 제도와 우리가 다릅니다. 미국은 뭐 이 음식 뭐 레시피도 읽기도 하지만 우리는 관련 주제에 한정해서 필리버스터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되었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많은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또 취약계층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민생입법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허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어제 본회의장 앉아 있으면서 계속 들었던 단어는 네. 역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구나. 네. 그리고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네.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코로나 핑계를 야당에게까지 하는구나. 이 핑계가 어디까지 갈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 이 시국에 무제한 토론을 계속하면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시국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서 주인공도 없는 그 위안부 할머니 생신을 자기들끼리 자축하면서 와인 마시는 시국이라면 네. 사실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민중봉기가 일어나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온 국민을 대신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코로나 시국 아니었으면 아마도 온 국민이 그러니까 횃불 들고 거리로 나설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 자당 국회의원의 처신조차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누구를 향해서 질타를 하는 건지 도무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야당이 뭐 의사 표시할 만큼 했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보면요.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2016년 2월 23일에 있었는데, 그 본회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이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어차피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제 반대 토론이니까요. 네. 그래서 9일 동안 총 38명의 의원이 누적
그러니까 발언을 했고 누적 발언 시간이 총 192시간 27분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21명 이건 또한 반대 토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찬성 토론까지 함께 있었어요. 여당에. 그러니까 21명이 함께 했고 총 89시간 5분을 함께 했습니다. 네. 예, 이땐 야당 의원들만 발언을 안 했다라는 것도 미국과 다른 거죠. 어떤 반대 토론에 여당 의원까지 함께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과 시간을 고려할 때도 충분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요. 이러한 그 내로남불 이제 코로나까지 국회까지 끌어들여서 국민의 목소리까지 막으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내로남불적 정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진짜 큰 네. 숙제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은 좀 이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필리버스터는 어쨌든 이 종결 투표에 붙여서 계속 종결이 됐습니다. 뭐 종결 안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얘기됐고 오히려 저희 최영두 원내대변인께서 출연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당 법안을 막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당으로서는 사실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올 것 같은데 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뭐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실까봐 죄송할 정도로 정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이고요. 네. 이제 국가의 위급함과 우리의 절실함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온 국민과 함께 광장으로 나서고 싶어도 네네. 코로나에 막혀 있고 또 이 엄중한 상황을 국민께 좀 알리면서 저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기존의 선배들이 했던 단식, 삭발까지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저 같으면 지금 국회의사당 도움위에라도 올라가서 국민들께 외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싸움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새로움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싸워라, 또 저들과 다르게 투쟁하라라고 하시는 게 국민의 요구고 많은 네. 메시지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의 그 진정성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어제 저희가 본 회의 마지막 그 투표 결과를 보고 네네. 집에 돌아오며 그 초선들의 단톡방이 뜨거웠습니다. 무언가 이제 다른 모습들을 네네.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자. 생각입니다. 예, 네.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어떤 결의 정도인데, 자 야당 입장에서도 앞으로 여당 입장에서도 앞으로 야당과의 어떤 이 협조라든지 이야기가 더 중요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좀 타협이라든지 토론, 협상을 통해서 좀 풀어나갈 다른 방법들 모색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저는 허은 의원께서 삭발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네. 어찌되었건 이 사실 이 무능한 원내대표와 이 전략의 부재가 좀 드러난 시간이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초반에 의장단 선출에 대해서 이 협조했으면 일하는 국회를 보이콧한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았을 텐데 부의장도 지금 선출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국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부의장조차 지금 선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저희가 11대 7 논의가 있었는데요. 예결이나 정무위나 뭐 국토위나 이런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셨으면 해당 입법 과제를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막았을 겁니다. 예산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네. 그런 거 하나도 지금 상임위도 본인들이 보이콧하다가 물 건너간 얘기고요. 공수처장 추천위원도 처장을 추천하는 그 직전에 추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은 이렇게까지 어떤 무능 정당이라든지 혹은 보이콧 정당의 이미지를 갖지 않았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소위 정말 이 뭐 낄낄빠빠라고 하죠. 좀 어떤 역할을 좀 못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그러니까 정말 강하게 어필하거나 강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는 노력하되 정말 자신들의 의사와 반한다. 이건 정말 신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어필을 시기적절할 때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냥 모든 걸 다 보이콧하는 모습에서 국회가 완전 뭐 공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뭐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여야든 혹은 이 집권당이든 아니든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네. 이 소위 저희가 이 불감증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이 안전 불감증, 인권 불감증, 또 민생 불감증
정말 이 불감증을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회 개원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고 이미 결산도 했고요. 입법도 했고요. 국정감사도 했고요. 예산안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한 바퀴 이제 소위 정기국회가 돌았는데 아직까지 국회가 개원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아직까지 국회 원구성 협상부터 얘기하시면 정말 언제쯤 21대 국회가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지 국민의힘에게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아니, 원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의원님의 말씀만 들으면 정말로 저희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보이콧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 저도 발의했고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고요. 그 법 또한 저도 함께 통과했습니다. 저희 당도 함께 일하자고 하고 그 법안 냈고요. 수많은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통과되지 않아야 될 법까지 통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사실 믿기기가 어렵죠. 외부에서 저도 바라봤을 때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수처 법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통과되는 걸 법사위 안에서 지켜봤을 때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립해서 7분 만에 법안이 통과되는 곳입니다. 상대당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 마음은 이 필리버스터 과정이 짧았지만 여론이 좀 돌아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하나를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11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반응이 54, 잘못됐다고 54, 잘됐다가 한 39, 40% 정도 가까이 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잘못됐다 응답이 압도적으로 좀 높았고요. 또 전라 광주 쪽에서는 잘했다라는 답변이 또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좀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극명하게 나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조했지 않느냐, 반대 비토권 보장해 준다라고 해서 법안도 통과시켰는데 야당 결국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을 해오고 있는 거고, 그것도 안 되니 우리 필리버스터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사실 야당 입장인데 이 부분을 좀 여당에서는 잘 설득하고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국민적 궁금증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참 이 공수처법은 민주당의 애초 민주당이 만든 법은 아닙니다. 4+1이라는 작년에 이 여당과 야당 제4야당이 함께 공조해서 만든 법이었고요. 네. 그 당시엔 3교섭단체 체제에서 야당 소위 3개 교섭단체 정당 제3정당이 있을 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대한 구성이었고요. 지금 현재 두 개의 교섭단체 구성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보이콧을 한다면 혹은 계속 발목 잡기를 한다면 도저히 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없는, 이미 공수처법이 발효된 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5개월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실 4개월째도 인사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고요. 네. 이제서야 처장을 추천받았는데 본인들이 처장을 추천하신 분까지도 반대하셔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인사위원이 그 위원이 추천한 처장 후보가 있는데 그 처장 후보에 대해서 자기들이 추천해놓고 자기들이 반대하는 건 아예 구성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법 개정에 나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주호영 원내대표님, 유승민 의원님, 또 안철수 전 대표님 모두가 다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면 내로남불이 과연 민주당이 4+1 5개 정당이 모여서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와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 공수처법의 필요성을 공감하셨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네. 기존에 말씀하시던 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예, 본인들 뜻대로 비토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우리를 설득하거나 협상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그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그 미국 공화당 하원원이 경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당의 지성호 의원이 지금 미국에 가서 직접 만나고 온 내용인데요. 이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내적 사항이 외국 정치인
그것도 혈맹국인 미국 국회의원한테 지적받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미 의회에서 코리아나 휴먼라이트 등의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10중 8구 남한의 이야기가 아닌 북한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 3대 세습 왕조가 마치 신앙처럼 여겨지는 나라 노스코리아. 그 인권 문제가 아니라 네. 바로 국민의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획득하고 기적적 경제 발전을 이뤄낸 세계적 모범 국가이자 진보 진영의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임기 중인 그 사우스 코리아의 인권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만큼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인권 상황이 국내적 시각을 넘어서 국제적 시각이나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조차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지금 통과해버린 그 세 가지의 법은 진짜로 다시 한 번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고민해 보셔야 되는 법이 아닐까. 보이콧으로만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공수처에서 갑자기 또 주제가 좀 넘어가긴 네. 했습니다만, 예, 자 공수처 얘기 앞서 말씀해주신 거에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서울에서는 잘됐다, 잘못됐다는 평가가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이 대구 경북에서는 공수처 잘못됐다, 광주 전라에서는 잘했다, 서울에서는 반반 이렇게 나왔다라고 좀 요약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사실은 지금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도 좀 의견이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비판하시는 분들은 너무 북한을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북관계 위기를 촉발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관리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는 걸 법적으로 좀 정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앞서 쭉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장 의원님? 일단은 뭐 제가 보면 이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긴 하지만 남북관계 발전법입니다. 그러면 이 소위 말의 삐라를 전달하는 것만의 이 법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아니고요. 소위 우방국인 미국이 만약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삐라를 뿌려도 우리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저항해야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시리라 보고요. 이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혹은 이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굳이 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 어떤 여러 가지 이 타국이거나 타 정권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극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갈등 관계를 네. 조성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뭐 예를 들면 태영호 의원님이든 지성호 의원님이든 예를 들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정론관에 서시든 1인실 하시든 혹은 여러 시민단체가 광화문에서 뭐 발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든 표현의 자유는 지금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접경지역 내에서 정말 이 민통선 지역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뭐 삐라 살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굳이 이 정말 이 국경을 소위 이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이 군인들의 안전 또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굳이 장악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모든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네. 자신들의 소신만 중요하다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선 의원 같은 초선 의원 두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의견이 팽팽하고요. 궁금하신 분은 지금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의 모습 보실 수 있고 또 토론 얘기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1000명을 넘어섰던 적이 있고요. 지금 오늘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5907님 코로나 방역 단계 올리면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일자리를 잃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사정 좀 헤아려 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발. 안양 박달동 호프주점에서 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계속 주시고요.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K방역이 한계 봉착했다. 백신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허인 의원님께서 해주시죠. 네, 그 코로나19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초창기에 우리 정부가 이 역병 확산의 원인인 중국발 입국자는 막지를 않으셨어요. 그 개인 방역만 강조하다가 결국 동남아 국가보다 못한 처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에 그 방역은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정부에 대한 비난은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면서 비난을 자제하고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방역 모습
집도 그 지붕이 없는 집에 가구를 막 채워넣는 집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미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매일 최대치 지금 갱신하고 있고 지난 12일에 1,000명대 넘었고 그리고 K방역 홍보비에만 1,200억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백신은 국민들이 구경조차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지난 9일 백신과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고 했지만 사흘 만에 실로 방역 비상 상황이다.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네. 언제까지 말로 방역을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안내한 터널은 사실 터널이 아니라 출구가 없는 동굴 아닌지 이제 심각하게 좀 따져보고 퇴임 후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니까 이런 비판들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도 한데 장 의원님 어떻게 나타나시겠습니까? 뭐 일단 이 방역에 대한 불감증이 참 국민의힘이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건이 대구 신천지 사건 때나 혹은 또 8.15 정광훈 집회 때도 태극기를 들고 갔던 많은 또 시민들이 저희가 8월만 해도 조금 이 코로나 위기가 좀 잡혀가나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확산 속도가 급격히 늘어난 이 사건이 있었고요. 이 소위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항상 재난지원금 주자고 주장할 때 항상 발목 잡아왔던 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까지도 저희가 이 내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뭐 반대하시다가 뭐 결국에는 그래도 국민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이렇게 합의를 해주셔서 그나마 저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백신과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아직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뭐 소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임상 실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외국은 백신과 치료제를 검토했는데 혹은 진행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 이렇게 늦게 하느냐? 늦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국 백신이라도 지금 가져다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모로모토식으로 지금 임상 실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의 사례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안전한 상황까지 가서 저희가 이 백신과 치료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미 4천만 명분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예산도 다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좀 확충하고 보강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만큼은 정말 국민의힘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장영태 의원님께서 코로나 백신 구매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셔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저희 당에서 백신 구매에 대한 거를 11월부터 물어왔었고요. 구매하겠다, 확보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바게닝 세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계속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셨고요. 결국은 확보했다가 아니라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이었고 역시나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고요.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그 유통 그 업체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영하 70도에 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드라이 아이스까지 구매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처럼 지금 그 농담 삼아 화이자 많은 백신이 말씀, 그렇죠. 예, 네. 농담 삼아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확보라는 표현을 좀 쓰시는데요. 이미 그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상품이 출시해서 마치 마켓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각국이 지금 미국도 FDA 승인한 이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영국이 지금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상황 자체를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한민국이 확보했다. 이게 치료제여야지만 확보되는 거죠. 사실 치료제가 아닌 거죠. 현재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면 센트리온이나 녹십자에서 실험 단계인 3상 실험하고 있는 그 치료제나 백신을 그럼 바로 도입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상황은 좀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좀 더 이 안전성 검토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전성 검토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아무 지금 안전성 검토가 된 그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백신에 대한 사실 국민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정부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고 또 여당은 좀 해명을 하시는 건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확보에 대한 계약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고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는 또 그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이 국내에 들어왔다. 얼마를 구매했다가 아니라 그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시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얘기를 이 정도만 정리를 하겠고요. 지금 부동산 이슈가 좀 뜨거워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임대주택 방문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화두가 됐습니다. 두 분은 특히 또 초선이시고 젊은 의원들이시기 때문에 더 체감하시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 의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은 저희가 이 기본적인 기조는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이 주택 수요는 억제하고 이렇게 저희가 기조를 잡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부터 해서 인허가, 과세, 대출, 금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이 정책을 실현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건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 이 6085라고 하죠. 60제곱미터부터 85제곱미터의 좀 중형 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걸 확대하자라는 게 주요 메시지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3평 뭐 4인 가족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게 주제 삼아서 이 보도하는 행태들이 좀 매우 안타깝고요. 그걸 또 말꼬리 잡아서 발언을 하시다가 또 해명을 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납득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뭐 좀 입장이 이 태도 돌변이 좀 안타깝고요. 어찌되었건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확대 저는 뭐 모든 여야가 할 것 없이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정말 이 부동산 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많은 국민들의 여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발 이 다주택자라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20대 청년 평균 이 임금 같은 경우가 뭐 이 한 200여만 원 되는데 네. 혹은 250만 원 정도 받아서 지금 서울 이 평균 집값 9억 4천만 원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원님. 네,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13평 4인 가족 그 발언은 대통령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정황을 보면 뭐 발언인지 질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3평의 주택에 1인 가구가 적당한지 뭐 4인 가구가 적당한지는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8평 방 하나에 4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시각에선 말도 안 되는 평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그만한 그마저도 절실한 터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조차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기획된 의전에만 의존하는 그 대통령이 좀 안쓰러울 따름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탁현민 그 분께서 SNS에 문재인 대통령 그냥 탁현민이 하자고 하는 데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뭐 실수를 했다. 뭐 탁비서관이 그 SNS에서 무언가 확인하는 듯한 글을 썼더라고요. 괜히 그 나무라고 밖을 둘러보다가 혼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의전의 그 어떤 기획된 쇼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금 현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하시고 현장을 둘러보신 뒤 그 다음에 정책적인 것들을 실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0204님 초선 의원 두 분께서는 라면을 참 좋아하시네요라고 하셨는데요.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자, 이랬더라면 얘기 말고 좀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많이 얘기해 주십사는 의견을 또 청취자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두 분 의원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자, 시간이 오늘 좀 얼마 없고요. 또 제가 임시 진행자라 그런지 이 원래 진행자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지 못했던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더 뜨거운 이슈가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청취자 의견 좀 받아들여서 대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위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 초등학교 1학년생 첫 아이 학교 가다가 말고 어린이집 못 보내고 지금 저 너무 힘듭니다. 남편 직장도 잃을까 봐 걱정됩니다라고 113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여야가 좀 함께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국민들이 응원받을 것 같아요. 끝으로 그런 여야가 어떻게 이런 측면에서 좀 접점을 찾아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야 된다라는 두 분의 의견 얘기 듣겠습니다. 허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네, 그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그 이낙연 대표가 1차 자가검사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입니다. 지금은 준전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자가 검사도 받고 기관 검사도 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과 방법을 다 좀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9월 8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가진단키트 병행 사용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에 제가 있을 때도 위기 관리할 때는 정해진 매뉴얼을 좀 따라야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좀 그 비정상이 정상화되는데 네. 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 여야와 당정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가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시험 보지 못한 의대생들 네네. 시험 볼 수 있게 해서 그 의료 피로를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매뉴얼에 없더라도 좀 새로운 내용으로 도전하자. 거기에는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주셨네요. 장 의원님.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여러 가지 PCR 방식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방식과 다르게 뭐 별도로 라피드 킷이나 뭐 말디토프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신속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점, 또 정확한 채취 또한 어렵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 확진자들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의료 병상의 확보나 지금 저희가 공공의료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었는데 민간 병원에서는 이 코로나 위기는 사실 공공의료의 영역이다. 민간병원까지 동참해야 되느냐라는 반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공공의료에 대한 뭐 의대생 확충부터 해서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확충, 시설에 대한 확충들을 강조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빨리 타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합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7720님 두 분의 신선함 정말 좋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의 모습은 안 닮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꼭 그럴게요. 기대가 있는 한 또 희망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의원 이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새로운 또 기회와 해결의 희망을 만들어 주실 분들 같습니다. 자, 저는 뭐 임시 진행자라 이제 다시 뵐 수는 스튜디오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열심히 두 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